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야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13분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임정혁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할 무렵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준엄한 논거입니다. 특히 이 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했다. 이 말은 조국 전 장관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것입니다. 그가 작년 가족 일가의 비리에 관해서 해명한 것들은 그이가 거짓말이었음이 어제 제1심 판결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이 사실관계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득 작년 9월 23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9월 23일 오전에 조국 법무장관은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악의적 보도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천 정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난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하여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에 이 보도를 보고 저렇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더구나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자들이 오보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조국 씨의 이 해명을 거짓말로 단정하는 판결이 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주요 스펙 7개를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 2개의 허위 스펙 작성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에 대하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을 당국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주는 대신에 논문 지도 교수의 아들에게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기로 하는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로가 봐주기로 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 사무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확인서의 작성일과 인쇄일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센터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확인서를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본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 이겁니다. 당시에는 조국 교수죠.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의 일입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위조한 사실을 알았거나 위조를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으로써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위조는 조 전 장관의 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이고 그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의 언론의 악의적 보도는 사실이 되었고 법적 조치 운운은 진실을 전하려는 기자에게 대한 위협 또는 진실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고통, 정신적 고통을 가한데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3일 느꼈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악의적 보도라고 펄펄 뛰고 그동안 참았지만은 이거는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의 진정성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러나 어제 이 법원 판단은 아주 냉정합니다. 더구나 요거는 사건 하나가 여러 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 때 논문의 제1저자로 올린 것도 이게 말하자면은 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 협조해진 당국대 교수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 이건 두 개의 말하자면 거짓말이 한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 거짓말은 항상 그 거짓말을 듣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가 결국 계속 커가지고 성경 말대로 하면 그게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게 몰락에 이른다. 이 거짓말의 생리를 이번 이 사건이 잘 보여주고 지난 1년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 재판부가 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아주 끈질기게 했으며 어제 그 결론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아주 높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기자와 판사, 언론과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면은 그 나라는 결코 독재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권 분립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교육의 좋은 교과서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 총장이 어제부로 누명을 벗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부풀렸다. 라고 여권에서는 이 정권층에서는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몰아내려고 했는데 어제 판사가 엄중하게 심판했듯이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해쳤다.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에게 말하자면 무죄를 선고한 거하고 같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